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관련 뉴스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연휴 기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앞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을 도와서 동양대 연구실에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증권사 직원, 이 사람으로부터 조 장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따라붙었던 이야기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들을 상대로 저렴한 사기를 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직설을 퍼부은 분이 계십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인데요.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 건지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추석은 잘 쇠셨고요. 네.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저렴한 사기를 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일단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는 것의 기술적인 특성을 조금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네. 먼저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 네.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뭔지, 그다음에 그 안에 파일을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네. 당장에 이거 뭔가 구린 데가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일단은 그 안에 증거를 인멸하려면 첫 번째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디가우징이라고 강력한 자기장을 거기 접촉해서 네네. 데이터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네. 아니면 망치로 때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런 방법은 데이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검찰이 당장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검찰이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도 저는 뉴스 보도를 듣고 있고 네.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도 검찰이 제출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물리적 시도가 있었는지는 당장 알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그 자리에 다 그냥 지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써서 그 파일이 있었던 자리에 다른 데이터를 덮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복구가 가능하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복구가 가능한 그런 걸 가지고 마치 교체만 하면 당장에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 그럼 제가 한번 검찰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하드디스크를 왜 교체를 했느냐.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서 옛날 하드디스크를 만약에 숨겼다라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첫 번째로는 왜 교체를 시도했느냐. 지금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하고 검찰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지금 적대적이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쪽에도 압수수색이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요. 그런데 압수수색 들어와서 하드디스크를 다 뜯어가면 그게 몇 달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 작업을 위해서라도 자기 평소의 일상을 위해서라도 복제본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 대단히 양자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검찰을 모든 걸 선의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 교수가 믿어줘야 된다. 이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대단히 악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뜯어가서 뭘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 교수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미리 복제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미징이라고 해서 자신의 원래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게 언제 복제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 복제된 파일은 원본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시간까지. 전자서명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복제본을 떠두고 있는 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 놓인 정 교수 입장으로서는 제가 보기로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거는 정경심 교수의 자기 방어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대단히 중요한 자기 방어 방법이죠. 누가 압니까? 혹시 검찰이 가지고 가서 엉뚱한 파일을 심어가지고 네. 이게 증거다라고 들이대면 예. 엄청 곤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도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가 또 어떤 보도는 그 도와줬다라는 증권사 직원이 그러니까 주체는 좀 갈리는데 이 하드디스크 2개를 검찰에 제출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검찰에 자진 제출을 했을 수 있고요. 정경심 교수가 저 검찰에 제출해도 좋다. 네. 제출하시라. 예. 이렇게 그 도와준 어떤 뭐 직원에게 예. 허락을 해서 예. 제출했다면 정 교수가 자진해서 제출하신 증거가 될 것이고요. 예. 정 교수의 허락 없이 그 도와준 어떤 직원이라는 자가 정 교수께서 이거는 당신이 좀 보관하고 계시라라고 부탁만을 했는데 그분이 검찰에게 그걸 제출했다 이러면 사실은 그분이 그 남의 물건을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줘버린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하드디스크의 소유권은 정경심 교수에게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정 교수 본인의 허락 없이 검찰이 그런 식으로 입수했으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자체는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보기로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게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막 나가도록 누가 그렇게 조장했느냐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저렴한 사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도 결국은 이렇게 볼 여지가 별로 없는데도 결국 몰아가는 것이다. 이미지를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 거고요. 그렇죠. 재판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인민재판을 또는 여론재판을 해버리는 그런 행태가 대단히 정직하지 않고 문명사회답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법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금지하는 내용의 준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은? 사실 법무부는 또는 검찰 스스로도 피의사실 공표는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공표나 공보, 수사기관에 대해 언론 공보 행위에 대한 여러 규칙을 만들고 이러는 시도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왔고요. 이미 지금도 법원하고 검찰 내부에 그런 수사 공보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새로운 게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그런 규칙이 있어도 지금도 검찰이 그 자기 스스로 마련한 규칙도 다 어기고 지금 막 흘리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수의 언론은 이 뉴스를 전하면서 이러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대단히 제가 보기로는 잘못된 이제 견해인데요.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하고 그다음에 보호 이제 피의 사실을 공표되지 않도록 해서 그럼 뭐를 달성하고자 하느냐? 보통은 이제 피의자의 명예, 뭐 그 사람의 명예훼손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흔히 잘못 설명하는데 피의자 개인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수사 중인 사실이 막 보도가 되면 결국은 인민재판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론재판, 언론에 의한 재판이 벌어져 버리니까 사법제도의 존엄, 결국은 판사가 할 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미 형성된 강력한 국민의 확신에 자기가 그걸 뒤집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판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너무나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판사가.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진행될 것이 확실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보도가 다 미리 이루어져 버리면 이거는 알 권리도 아니고요.
사법제도를 완전히 그냥 서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 최종적으로 판사의 결론이 형성된 여론과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일에 다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법부가 정치적인 중립성이 완전히 의심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그런데 판사 아주 뭐 어쩌고 하고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직자의 비리라든지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가거나 내지 그러니까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개가 돼야만이 그런 어떤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왜곡이라든지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고 하니 예. 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거는 예. 무한정 끝까지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예. 재판이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만 금지를 해야 된다. 뭐 법전에는 공소가 제기 전까지 막 보도되는 거를 금지해야 된다. 공소 제기 후에는 보도돼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것이 무제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보도가 마구잡이로 허용되면 우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반대 방향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냐? 언론이 수사의 방향에 혼수를 두고 언론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 그거를 막을 필요가 대단히 있다. 이거를 사전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미리 보도돼 버리고 나면 사법부가 이래 판결해도 욕먹고 저래 판결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처벌받는 건 전부 박수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처벌받으면 사법부 나쁜 놈이다, 사법부가 썩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법부가 제일 큰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연결한 김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두루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이게 이제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마무리 삼아서 이 질문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검찰 개혁의 항목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이 맨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 개혁 조치가 있다면 뭘까요, 교수님? 지금 검찰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개혁할 수 있겠어요? 뭐 앞으로도 개혁을 시도하려는 장관이면 검찰이 완전히 이렇게 공격을 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항목은 수사권하고 기소 제기권을 좀 분리해서 각자 다른 주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 같은 거는 세계의 유례를 찾기가 어렵고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찰이 힘을 빼야 된다, 권한을 빼야 된다. 큰 방향은 너무 남용의 우려가 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